네, 수요일장에 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국내 증시 하방 압력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더 키워지고 있는데요. 지금장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일봉 흐름입니다. 2675선 찍고 나서 최근에 상승했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5일선, 21선 주요 이평선을 전부 다 이탈하면서 길다란 음봉이 나왔고요. 2435선 터치 나오면서 증권가가 예상했던 하단까지 더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대비해서 오후장 낙폭이 더 확대되고 있죠. 오늘 장중에 832포인트 찍었는데 일중 저점 근처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14원 넘게 오르면서 1346원 고점을 터치했고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국내 증시 하방 압력이 강할까 조금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국내 증시 하방 압력이 강화되는 이유 그래픽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코스피 16년 만에 최대 낙폭을 키웁니다. 올해 코스피 하락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2669선에서 2459선.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50선은 지켜줬었는데 지금 40선까지 내려온 걸 보니까 조금 더 하락률이 크게 발생했겠네요. 어쨌든 올해 8% 정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제가 하락하는 이유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고 왔습니다. 어제 그 윌러 이사의 발언이 있었죠.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이유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 에버코어 부회장까지 3월 금리 인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이 윌러 이사의 발언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다보스 포럼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로버트 홀츠만 총재가 ECB가 올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여파 속에 더 커지면서 이 세 가지 멘트가 어제 미 국채 금리의 상승을 이끌었거든요. 그게 오늘 환율의 상승으로 조금 더 가닥이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대형 기업들 실적까지 안 좋죠. 삼성전자부터 LG에너지솔루션까지 지수를 이끄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에 대한 실적이 계속 부진하고 거기다가 상승에 대한 룸도 적다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면서 글로벌 대비 국내 증시의 부진이 예상된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3, 4, 5번째 이유도 한번 볼까요? 공매도 금지 에 대한 여파가 지금 나타난다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인 기관이 국장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건데 최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책 계속 쏟아져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죠. 금융권 관계자는 이 총선을 앞두고 좀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더 강해지는 구간 거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했는데 추가된 게 북한 변수입니다. 뭐 연평도부터 어제 그 김정은 비대위원장의 발언까지 나타나면서 환율 상승이 더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굳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오지 않는 거다라는 이유도 있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떨어지는데 최근 들어서 니케이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죠.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이긴 하지만 국내 증시가 8% 떨어질 동안 일본 니케이 지수는 7%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다 미국도 어제 필라델피아 지수 1% 넘게 올랐죠. 두 증시의 공통점은 주주 환원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PBR 1배 이하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을 촉구하고 있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증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거래세율이 전체 글로벌 증시의 3위인데다가 금투세까지 증가를 하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참 높다라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내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니케이 지수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주식 이민효과라고 단어를 좀 붙여봤는데요. 지금 일본 증시에서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옮겨가고 외국 투자자들도 옮겨가고 일본 투자자도 니케이에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일본 정부가 지금 정책적으로 조금 부양을 펼치고 있어요. 국내 투자자가 1월 15일까지 일본 주식 매수한 것만 총 5,400
46만 달러고 지난달 대비해서 한 달 만에 9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뭐 반도체부터 개인 관련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 또 일본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 증시로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매력도가 높다라는 뜻이겠죠. 올해 국내 투자자들 약 7천억 원 정도 벌써 한 2주 정도 올라갔는데 2주 만에 이렇게 많은 양을 순매수했고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이온큐까지 미 증시에서도 국내 투자자들의 이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떨까요? B2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지금 신용거래 융자 금액 추이인데요. 10월 달에 뚝 떨어졌던 융자 금액이 다시 한번 올해 들어서 18조 원을 터치하게 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신용잔고가 10%씩 증가한 상태이고요. 이 B2 자금이 대부분 정치 테마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신용잔고가 가장 많은 종목을 봤더니 한글과 컴퓨터였습니다. AI 관련주로 분류된 종목이고 최근에 랠리가 강하게 나왔던 종목이죠. 코스피와 코스닥 안에서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들을 그 비율 순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KTCS나 뭐 GSE가 각각의 증시에서 가장 신용잔고가 높은 걸로 보였고 그 정치 테마주로 자금이 많이 이동했다고 했잖아요. 써니전자가 안철수 국회의원의 관련주, 우진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련주, 부국철강 같은 경우 이낙연 전 총리의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잔고가 높은 쪽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증권가의 시선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시간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는 무슨 7만 전자까지 깨고 내려갈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삼성전자 2%, 하이닉스가 1%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 그런데 보니까 삼성전자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하이닉스에는 외인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저가 매수의 유입인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 실적 쇼크 때문에 40만 원까지 오늘은 깨고 내려간 흐름입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줄 하향했는데 50만 원 초반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볼게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4% 지금 떨어집니다. 합병 이슈 때문에 최근에 그 상승의 흐름이 강했는데 거의 다 상승분을 반납한 상태고 오늘 유플라이마에 대한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 조정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네이버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함께 좀 더 낙폭을 키워가는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형제가 많이 무너지죠. 에코프로 BM이 30만 원 선 깨고 내려갔고 에코프로도 60만 원 선 이탈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실히 지금 1월장에서는 많이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LNF가 오늘 변동성이 정말 강한데요. 코스피 상장 이전 이슈가 있어서 오늘 장중에 4%, 5% 정도 시세가 올라왔다가 결국은 하락 전환하면서 음봉 전환합니다. 그나마 잘 버텨주는 게 6위부터 10위 안에 있는 HPSP 오전장 대비해서 조금 더 거꾸로 상승폭이 확대된 구간이고 지금은 살짝 또 꺾였습니다. 0.5% 안팎의 지금 강보합권에서 시세를 좀 내주고 있는 상태고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4%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부진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하락 요인까지 살펴봤고요. 테마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이 후티 반군에 세 번째 공격을 가했습니다. 제가 이거 일렬로 순서 쭈르륵 나열했는데 이 화면 계속 좀 보여드렸죠. 어제 또 업데이트된 이야기가 미국이 후티 반군에 세 번째 폭격을 했고 추가 조치도 망설이지 않을 거다 하면서 군사적인 조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처음으로 이란의 무기를 압수했습니다. 앞으로 이란과의 조금 더 갈등이 심화될지도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관련주가 올랐는데 오전장하고 오후장 종목들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아침에는 해운주 그리고 물류주가 강했습니다.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상한가 시도까지 했었고 동방도 두 자리대 상승률로 많이 올랐었는데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장에는 낙폭 다 좀 빠지고 전쟁 관련주가 갑자기 시장에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한 1시 반, 2시쯤부터 빅텍이 두 자릿대 상승률, 스페코가 상한가 같고요. 휴니드와 퍼스텍도 그 뒤를 따라서 두 자릿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테마 안에서도 지금 수급 변동이 강하고 오전장, 오후장에 올라가는 종목들 다르기 때문에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하게 올랐던 종목이 이노진과 한성크린텍 그리고 와이어블인데요. 와이어블 같은 경우는 6G 관련주로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고 오늘 한번 튀었다가 조금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노진은 탈모 제품 전문 기업으로 IBK 증권 쪽에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호실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오늘 바닥에서 처음으로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한성크린텍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도달했고요. 초순수 사업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증가세라고 합니다. 아무 불순물이 없는 그 물 자체를 말하는 건데 이게 반도체에 꼭 필요한 산업재라고 해요. 앞으로도 이 모멘텀 더 주목받을 수 있을지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